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미술 작품은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술 강의는 미술 전공자나 화가만이 강의를 하고, 농업은 농업 전공한 사람만 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더 큰 의미는 서로의 전공이 아니어도 이거를 넘어가서 새롭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좀 측면 혼자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림을 얘기하는데 이게 청동문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알아야 될 것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우리나라 문화재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나오니까 우리나라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되고,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게 용도가 뭐냐고 나한테 질문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올려놨는데, 아까 이쪽과 이쪽이 뺀질뺀질하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묶어놨던 거예요. 아마 보니까 그때. 묶어서 용도는 바로 뭐냐면 방패형의 모양이 있는데, 지금 추측하기를 어떻게 추측하냐면, 우리 솥대라고 하죠. 솥대가 뭐냐면 신성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의 깃발이에요. 그게. 지금은 뭘로 변했냐면, 왜 전보로 가는 이렇게 대나무가 아세아마잖아요. 이게 바로.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정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성한 공간을 세우는데 밋밋했을 것 같아, 제 느낌에. 이거 재질이 뭐예요? 청동기죠. 청동기의 특징은 어떨까? 햇빛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반짝반짝반짝 빛났겠죠. 아마 그게 바로 상징물로 딱 갖다 놨지 않았을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이 농업에 관련된 그림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농업에 관련된 청동기 시대에 구체화라고 부르는 게 이게 거의 유일하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빗살 무늬도 제가 살짝 바꿔놨어요. 이렇게. 빗살이 보이죠? 빗살을 그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갈라지는 걸 멈춰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빗살을 그렸다는 얘기는 천둥번개를 얘기했고, 천둥번개가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소 성분을 만들어주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느낌상, 경험상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 인간의 능력은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단지 완벽하진 않아요. 인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4대 못했던 거를 그 다음 세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넘겨주는 그런 유산이 돼야 되는 거죠. 돈만을 유산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신적인 가치, 이것도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릴레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 만종, 이삭죽는 여인, 씨 뿌리는 사람 한두 번은 다 봤죠. 그죠? 다 봤던 작품들입니다.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비르비종파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자, 따라해볼까요? 비르비종. 비르비종은 프랑스의 조그만 하나의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아주 조그만 지명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한 걸까 따져보면, 그 당시에 화가들이 전원을 그리러 왔어요. 전원. 목가적인 그림을.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비르비종 마을에. 그래서 여인숙이 생기고, 여기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파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르비종파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안에 그림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밀레가 했던 말입니다. 이게 일생 전원밖에 보지 못했으므로 나는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되도록 능숙하게 표현하려 할 뿐이다. 이 말을 밀레가 했던 것이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서 어떨까? 나는 옷만을 제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의류업체도 이름이 밀레죠. 그죠? 이 사람의 이름을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서, 이 비르비종은 바로 그 가나의 그 공간,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골이에요. 그냥 뭐 내세울 거 없는,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죠. 개발하지 않았던 자연적인 모습들, 그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신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림이 이삭 죽고 있는 거죠.
이삭을 죽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걸 이렇게 녹였다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거와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살아왔는지 여성분들이 진짜 이게 애환이에요. 조금 이따 김홍도의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이 어떤지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어떨까 여인들이 이삭을 줍지 남자가 이삭 줍지는 않거든요. 남자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아마 38광땡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바로 뭐냐면 씨앗 뿌리는 사람. 씨앗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하죠. 씨앗 뿌리는 사람이 이 그림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있죠. 연수사나 그리고 많이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초기 작품을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씨앗 뿌리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게 바로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종이라는 그림이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잘 볼게요. 예술작품 하나의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고 미래를 구성하고 있던 옆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미술작품은 누가 그린 거냐면 사람이 그린 거고 누가 감상한다고 그랬어 아까? 사람이 감상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선인들은 산에 가서 돛 닦으면 득도했죠. 지금은 산에 혼자 가면 득도하지 못해요. 옆에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어야지 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저는 텔레비전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좋게 바라보이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왜 산에 혼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하나요? 그걸 제가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머릿속에 캐션 마크가 들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40대 후반인데 남자분인데 열심히 거기서 고추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그맨이죠 그분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심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기분 좋게 우리 아들, 딸 주려고 한대요. 근데 거꾸로 제가 아들, 딸이면 아빠가 혼자 산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월급도 들어가도 용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고추 따서 주는 아빠를 좋아할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물론 이유가 있겠죠. 건강상 문제가 있고. 근데 그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심 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대요, 몸이. 그럼 진짜 몸이 아픈 걸까, 그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는요. 가만히 따져보면. 왜? 몸과 마음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 그런 측면에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아까 어찌 보면은 감사함, 여러 가지 방향의 표현이 됐는데, 이 그림의 구도가 굉장히 안정된 그림의 구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 땅이 딱 등분이 정확히 거의 3분의 2 등분되어 있거든요, 현재가. 이게 안정되어 있고요. 스포츠처럼 다이나믹하게 하려면 이걸 어때요? 약간 비스듬하게 그림을 해요. 가장 아마추어는 셀카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더 높게 크게 찍어. 이렇게 하늘 요 정도. 그건 좋은 구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렇게 안정된 그림은 보이죠? 그 다음 저 끝에는 뭐가 보입니까, 저기? 뭐가 있죠? 저기는 교회 청탑이에요. 저기에 뭐가 있냐면 종탑이 있는 거죠. 옛날에 시골을 떠올려 보시면 아침에 절대 늦잠 못 자죠, 시골에서. 그죠? 노래도 들리죠? 막 새벽종이 울렸네 막 해가지고 새 아침이 그거 아니면 뭐 지나 옛날에 쓰레기차 막 음악 틀어놓고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도심지에도? 그죠? 도대체 잠을 안 자요. 새벽 5시부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었거든요. 부지런히 살자. 그런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 맞아요. 우리가 잘 살게 했던 거. 다시 말하면 농촌의 개념은 시기의 관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약속이 뭘까? 해질녘에 만나자. 그게 몇 시야 도대체가? 해질녘이 다르잖아 지금 이게 열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동그랑 아침에 종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진력이 되면 다시 땡그랑해. 어떤 걸까? 그러면 하루를 나가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그냥 해가 진력에 땡그랑 하니까 어때요? 뭐 하고 있는 걸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느낌상 알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여기가. 자, 바구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아까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뭐가 또 보여요? 여기도 감자가. 감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수레가 보이지 않나요? 수레. 여기 바퀴 보이죠? 여기가 손잡이에요. 그리고 위에 얹혀져 있죠? 하나의 푸대는 완전히 쌓아져 있고 하나는 반 푸대만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그죠? 이게 PPT라 조명이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난 다음에 어떨까? 농기구 하나가 딱 있고요. 이분들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의 만종이다 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런데 이게 원그림이 아니란 사실이죠. 다행히도 밀레가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림을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원래 이 그림은 옆에 지인에게 원래 그 밀레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 미술 화가들의 공통점들 보면 특별한 경우 빼고는 하나같이 다 가난했어요. 정신적으로 청란 증세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곰팡이 썰었던 걸 뜯어내고 먹었던 사람이 빵도 못 먹었고 물감을 못 샀어요. 밀레가. 하도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그림 1000프랑을 줄 테니 너 그림 그거 그리고 나한테 다오 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밀레의 정신적 상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었나 봐 그때. 이 원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연한 한 분의 화가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나 봐요. 호수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초현실파에 누가 떠오르냐면 피카소가 떠오르죠. 피카소는 진짜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요.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그리는 게 아니라 관점의 포인트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다 그리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초현실주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여기 살바도르 달리인데 잠깐 이 사람의 그림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곱슬머리 소녀라고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 유독 엉덩이를 강조해놨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달리의 자화상이 자기 얼굴이래요. 이게 어디가 얼굴이에요? 얼굴 보이시나요? 예, 얼굴을 다 조각낸다 지금. 그러면 참고적으로 피카소의 초상이에요. 이게 바로 얼마나 피카소로 흥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름의 시작. 벌써부터 제목부터가요. 달라요. 이거. 자, 이렇게 정신착란 증세를 많이 보였는데 특히 이거에 대한 집착을 많이 보여요. 집착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밀레가 죽었어요. 아까 그림에서. 밀레가 죽고 난 다음에 달리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이 사람은 희한한 그림 잘 그려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예수님 얼굴에다가 자기 와이프 얼굴 갖다 그리던가. 시계를 그리는데 시계를 늘어지게 그려. 그러면 그게 시간의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늘어진 시계.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 이 코털 하나만 신경 써. 코털 요거 미용하는데 3시간 걸렸대. 3시간. 이렇게. 내기수요. 이 사람이요. 루브르 박물관 지하를 갔어요. 갔는데 이 그림이 전시도 안 돼서 가치를 몰랐어요. 프랑스에서. 그냥 어떨까 아니냐. 지하에 저장돼 있어요. 왜? 기증받은 거야 이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리가 이거를 보니까 뭉크의 절규처럼 이거 그림 보고. 근데 예술적인 사람들은 뭔가 있나 봐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신기라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특히 꼭 찍어. 특히 이 그림의 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명인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면 저 미친놈하고 넘어갔겠죠.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그림을 조사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유화죠. 유화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잘못 그렸다고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덧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채화는 버리지만 유채화는 그 위에 덧칠하는 겁니다. 덧칠의 그림을 그려서 보는데 이 안을 보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뜯어낼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할까요? 엑스레이를 쪼아보면 알아요. 비파괴 검사라고 이거를 했더니만, 와, 다른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자 바구니로 보였던 이 공간은 뭐가 있냐면, 생후 한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시체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수레 있죠? 수레 위에는 얼키설키 만들어 놓은 관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부부의 아이겠죠? 근데 유추 한번 해볼게요. 왜 죽었을까? 죽은 이유가 뭘까? 못 먹어서죠. 못 먹었던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뭘까? 엄마가 부항이 된 거야, 지금. 엄마가 젖이 안 나와요, 지금. 엄마가 젖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엄마 자체가 영양실조라는 얘기죠. 진짜 우리나라 시골이 어렵다고 느끼지만요, 프랑스의 19세기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진적인 프랑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요, 사실은요. 어떻게 따져본다면. 빈농들이야, 빈농. 다시 말하면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여기 땅이 이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고. 지금 땅에 농사를 져서 몇 %를 지주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폭동이란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 토지개요. 이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어떨까요? 풍융에 따라 9등급을 나눴잖아요. 전분 6등법.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거 따져보면. 자, 그러고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얘를 묻어야지요. 봐봐요. 산 보여요, 지금? 산이 보이나요? 프랑스에 이쪽 가면 산이 안 보여. 아마 유럽 스타일 보면 아시죠, 여러분은? 평지예요, 평지. 평지라는 얘기 다시 말씀해 볼게요. 평지라는 얘기는 내가 몰래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어떨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싸네요. 우리나라처럼 70%가 산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더 행운인지도 몰라요. 왜? 옛날에 돌아가시면 어떨까? 몰래 썼잖아, 묘지로. 그거 자체 못해요. 화장장이 있었을까요? 없죠? 안타깝게 죽은 아이도 불쌍한데 아이의 영혼을 기를 휴식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해가 지려 어두울 때, 이게 눈물 나는 얘기죠? 주인 몰래. 내가 일부 내 노동의 공간이야, 여기가. 거기에 주인 몰래 아이를 묻으면서 아이의 넋을 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그러니 무서운 그림이죠, 이게. 그걸 달리가 알아낸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랬더니 마치 밀레가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출품하려고 딱 했더니만 보니까 친구가 보니까 너무 끔찍해. 밀레야, 너 이 그림 이렇게 그려서 내보내면 누가 좋아하겠니? 화가들의 공통된 특성이 그때 상비업종이에요, 그게. 왜? 그림이 팔리면 빵을 사서 먹고 안 팔리면 굶어야 되고. 눈물 나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예술가들은 배고픈 건 똑같아요. 예술가 중에 배고프지 않았던 예술가 딱 한 명 누군지 아세요? 피카소예요. 피카소. 왜 그랬을까를 얘기해 볼게요. 잠깐. 피카소가 했던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고를 볼까? 고갱? 둘 다 고시죠? 우리나라 고시 아니에요? 고갱이 했던 말, 고갱은 끝까지 힘들게 살았던 분이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그래도 그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림이라도 없었으면 나는 미쳐서 죽었을 것이다. 이미 미쳤잖아, 고객은. 피카소는 뭐라고 떠벌고 다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고 가장 비싸게 팔릴 그림을 그리겠다. 이게 피카소였어요. 생각의 차이였던 거예요. 생각의 차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큰 차이점인 거예요. 청소년들 교육에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는 영어권 나라가 아니죠. 영어권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합격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시아 전체 나라 중에 가장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나라 어떤 나라?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대만, 4번 한국. 몇 번? 대답을 못하시네. 예, 압도적으로 한국이에요. 한국이 가장 높아요.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알아두실 게 있어요. 1학년, 2학년 마치고 중도 포기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 친구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목적성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목표는 뭐였었냐면, 아이비리그 합격이 꿈이었던 거예요. 합격하고 나니까 발이 안 움직여, 손발이. 그러면 뭐가 목표가 되야 되냐면, 아이비리그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비리그는 중간 과정이 됐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바라봄이 다른 거라고. 화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밀레가 이 그림 이거 문제가 돼. 그거 어때? 화가들의 특성 예술가들은 누구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다가 그래 네가 원한다면 해가지고 다시 덧칠해 그린 그림이 있겠지. 이 그림이 누가 또 알게 되냐면 이거를 이 그림의 가치를 미국의 거래상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다가 밀레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백화점의 왕이 소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도저히 미국으로 넘어갈 그림이 아니다 판단한 거죠. 그 당시에 800만 프랑이래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걸로 해서 미국에 팔려나간 금액의 한 50배 정도 더 드리고 사가지고 그거를 루브르에다 기증했던 거죠. 기증했는데 루브르에서는 어땠었냐면 이 그림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최고로 알게 된 거죠. 현재까지. 근데 대부분 이거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오르세 미술관에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엄청나게 거기가 원래가 역이었어요. 기차역. 워낙 시설이 좋고요. 그 당시로 볼 때 엘리베이터도 있고 굉장히 좋았던 시설이라서 여러 미술관으로 바꿔놨거든요. 세느 강변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여행 갔다 오시면 한 번씩 꼭 들렀다 오신 건데 아쉽게도 패키지로 할 때는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냥 유람선만 보고 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뛰어넘어서 아까 봤던 두 개 그림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합니다. 유독 이 그림은 전시 안 합니다. 왜? 프랑스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상징물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바로 만존이고요. 두 번째가 에펠탑이에요. 자,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거를 조용조용하게 알리는 게 전략이었던 거죠. 이게. 조용조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느껴지는 가치가 다는 아니다 이거죠. 바로. 또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그림 뒤에는 어린아이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판단 이런 거에 의해서 예술 작품들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단지 나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술작품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목적, 영화, 연극을 보는 목적은 바로 뭘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이냐이죠. 그게 바로.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셔도 좋아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 이 사람 그림을 좀 더 보면 어떨까요? 진짜 이게 사람을 어떻게 부패한 음식들과 신체 기관, 누가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도 집착해서 어때 밀레의 만종을 다시 막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영속성이라고 해서 늘어진 시계 그리고 이게 많이 나오죠. 미술책에 나옵니다. 이 그림. 이렇게 많이 그렸던 그런 이런 그림,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안드레아 만테냐라고 했던 사람이 그렸던 감남산의 그리스도예요. 감남산이 뭐예요? 감남이 뭐예요? 감남. 올리브예요. 올리브가를 감남가라고 해요. 감남산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왜 감남산이냐면 그 산에 뭐가 무성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무성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볼 때 감남산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해발 몇 메타냐면 800m예요. 여기가. 이렇게 높지 않은 산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지금. 근데 의미상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누군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 근데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이파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는 주 농업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올리브였고, 어떤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예수의 인간적인 고통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부터. 이제 제자에 의해서 팔려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바로 뭐냐면 식물 자체도 이렇게 막 꺾이고 막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활과 습성에 따라 식물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아까 식물은 이기적이고 그냥 스트레스 많이 주면 꽃이 핀다고 했는데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주구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할 때 있죠. 특히 이런 경우 봐봐요.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거 아시죠? OM에 시한부 인사를 살아가는데 결정을 하잖아요. 저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난 어떻게 할 거라고? 죽을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상하게 나뭇잎 떨어지면 나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거를 보고 어때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보다 더 멋진 그림이 어디냐고 얘기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가치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림에 대한 가치,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메시지 준다는 게 굉장히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자라나는 이파리 하나 풀 한 풀을 가지고도 희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간접적인 나의 투영을 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나라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인 거 아시겠어요? 자, 누굴까요? 화가가. 자, 그러면 김홍도의 제목이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자, 이것도 그냥 대충 보니까 그냥 그런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번 저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자,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는 도구들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구 연장 숟가락이죠. 유독 한 사람만 젓가락을 같이 쓰고 있네요. 누구?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떨까? 반찬도 없어 지금 보니까. 이 사람만 반찬 챙겨놨네 지금 보니까. 누굴까요? 농사의 리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리더처럼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저기는 저 청년으로 보여. 여기는 이미 어떨까? 밥 다 먹었네.
다시 말해볼게. 밥 먹는 속도가 엄청 빨라, 친구는. 그리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가장 이 사람과 먼저 여기서 가려놨죠? 몰래 뭐 마시고 있어요? 막걸리 마시고 있네. 시대의 바나나야. 시대의 바나나. 뭐라고 하면서 라떼, 어이구 저 라떼 그러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상 말세다 말세. 그 말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5,000년 전에서 나왔어요. 내후년이면 망한데 젊은이들은 말세래. 그 얘기가 앞으로 5,000년 지나도 나올 얘기예요.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에 장정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반찬조차 없어 지금. 근데 뭔 밥그릇이 이렇게 커? 하멜 표류기라고 있죠. 하멜 표류기가 네덜란드에서 훗날만 우리나라 왔다. 우리나라 살다가 안 보내니까 몰래 도망가 버렸잖아 다시. 그 사람이 썼던 것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한 거를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다 전원주 아줌마고 어쩌면 먹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10인분을 먹는데 10인분 진짜 엄청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 먹는 거 한 8배 먹어 우리나라 소식하셔야 돼. 많이 먹어. 자,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젓가락조차 없어요 지금. 근데 눈물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여기. 누구? 여성이죠? 누구 밥 먹이고 있어요 지금? 내비 밥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가슴을 드러냈죠?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골의 아낙네들은 어때? 치마를 여기까지 입었고 밑저고리가 여기까지 돼 있어 가슴이 드러났죠? 물동이 딱 한번 가슴이 다 드러나죠? 그런 여자는 어떤 여자다? 그것도 뭐서 미친 여자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애기, 더 정확히 아들을 낳은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는 가슴을 드러내고 살아. 나 이런 여자. 지금하고는 달라요. 아들 낳았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가치는 바로 뭐냐면 진짜 진짜 눈물 나는 게 앞에 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밥 먹어 지금? 어떤 밥을 먹어? 옆에 첫째 있죠? 첫째가 먹다 남으면 그 밥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가. 그게 우리나라 아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한테 잘해주셔야죠. 여기서 멘트로 그죠? 진짜 이게 눈물 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노래방 가면 마지막 꼭 남자들 하는 노래 마지막 노래 어떤 노래죠? 칠갑산. 그렇잖아요. 칠갑산 노래 마지막에 뭐로 시작합니까? 홍감매. 아낙네야 대적삼이 흠뻑 쳤누나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가면 박수 치던데. 진짜 이 어머니들의 마음. 근데 그 노래말을 보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진짜. 콩밭을 혼자 내고 있어요 이게. 대적삼이 흠뻑 젖었네. 몇 월일까요 그게? 7월에 7월. 땀비 날 거라고. 머리에 수건 짊어지고. 왜 혼자 할까? 밭덩어리가 작거든 지금. 둘의 품앗이가 안 되거든. 안 돼요.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분이 지금.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왜? 아들을 낳거든. 왜 내가 시집 왔냐면 칠갑산에 시집 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호르몬이잖아 노랫말에. 호르몬이가 식은 보리밥 한 덩어리도 나 때문에 편히 못 드셔. 거기 딸님이도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도 입을 빨리 줄이면 어머니 혼자 밥이라도 좀 편하게 드실까 생각해서
남편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 옛날 모습이. 와서 보니까 남편은 인간이 아닌 거야. 그때 보면 옛날 토지 문학관 이게 다 TV 문학관 같은 거. 추곡 수매라도 하고 뭐 하고 가요? 주막에 가서 삼팔강땡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돈을 알고 막 끄고 그걸 막 가져가 다 하고 막 와. 바깥에 살다가 꼭 돌아올 때 뭘까? 아픈 죽을 병 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애환이에요. 그게 제가 만든 그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정서라고. 그게 남자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죽었어요. 죽었지만 희망이 있죠. 아들. 그래서 서울대 법대 보냈어요. 판검사 시켰어요. 이제 어때? 할만하죠? 웬걸 며느리한테 뺏겼잖아 지금. 이 그림 하나에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병이 있죠. 이분이 만들었어요. 왜? 얘가 결혼할 거거든요. 얘가 결혼한 여자와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 이런 분위기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병이 있죠. 메이드 인 코리아 병이에요. 화병. 앞에 뭐까지 붙이면 가정법이 돼? 우울화병. 예, 화병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앵그리 디스오더가 아니라 화병. 러시아어로 화병. 자랑스럽지 않나요? 한국사 아니야, 한국사. 누가 만드셨어요? 여성분들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삼각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콩을 주렁주렁 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로 와봐요. 동작구로 와봐요. 여기 누가 반겨줘? 안 반겨주잖아요. 잠이라고 잘라치면 원래가 공기는 차갑고 바닥이 뜨거워야 되는데 아파트는 바닥이 차갑고 공기가 뜨겁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려고 치면 번호키가 있어 못 나가. 그지요? 이야,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혼자 또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못 찾아오니까 신우이 동원해 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외로워 많이 번졌잖아요. 옛날에 힐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신우까지 데려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때? 순서 우리말로 다시 바뀌었잖아. 아파트 명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 다시 바뀌었다. 다시 콩밤내고 혼자서 이것도 아니고 너무 서러워 지금. 서러운데 내가 우는 걸로 얘기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산새가 우는 걸로 감정이입을 시켜. 그 노래가 진짜 눈물 나지 않나요?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여인의 삶을 김홍도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숨까지 나오고. 안 되겠습니다. 비도 오고 시간도 6시가 되니까 대포집 가서 우리 막걸리 한 잔씩 합시다. 막걸리 한 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거를 뭐하고 있어요? 관조 시점에서 강아지는 쳐다보고 있네요. 지금. 잘들 놀고 있다 이런 식이죠 지금. 자, 아무튼 이에서 얼마나 큰 애환이 많이 서려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뭔가를 더 공부하고 보는 것도 있지만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집어넣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 그 다음에 표정도 보는 것, 이것이 예술 작품이에요. 많은 작품의 그림의 제목을 안다 모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피터르 브레얼의 추수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온통 어때? 무슨 밭이에요? 여기가 밀밭. 여기 어딜까요? 이게 어그리컬처. 어디에서요? 성 밖에 있는. 이제 관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이는데 여기도 대단하죠. 여기는 어떨까? 바지 지퍼 내려놓고 잠자는 사람 있지 않나? 여기는 뭘 먹고 있죠? 여기 아마 뭐 먹고 있는 거냐면 시리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빵을 쪼개고 있고 아마 몰래 먹는 것 같아요. 나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일을 하고 있죠. 세상에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뺀질이들 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애환이 있어요. 빨리 추수해서 여기로 빨리 보내야 돼요. 배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도 결국 이 작품을 우리가 또 느끼는 건 바로 뭘까? 농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 도심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옆에 진상들이 많이 살죠. 진상이 다른 말을 또라이라면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세요. 왜? 재미를 주잖아, 우리.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더불어 사는 삶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 그림도 바로 뭐냐면, 랭구 형제의 베리궁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성이 보이죠? 바깥쪽에 있죠? 유독 성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제품에서.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게 원예와 농어의 설정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게인즈버러의 앤드류스 부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농촌의 모습이에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 농촌의 모습인데 농사 질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까 불월의 추수처럼 사람들이 보이나요? 추수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을 수하겠죠. 근데 더 이상 시골에 밀을 심지 않아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왜 심지 않았을까? 뭐냐면 산업혁명을 또 있어야 돼요. 산업혁명으로 뭘 하냐면 방적기, 방직기가 만들어지면서 공장이 가동이 돼. 그죠? 공장이 가동되니까 면화 재배를 많이 해야 돼. 수입을 해봐야 돼. 그 가지고 부족하니까 영국의 시골들이 이제 밀농사 져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왜? 소작농들 말을 안 들어. 세금 안 갖다 바치고. 안 되겠다. 소작농이 필요 없는 농사 질 때 뭐가 있을까? 면농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노동했던 노동자는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어내죠. 일할 장소를 다 뺏겨버렸죠?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 아까 말했잖아요. 방적기 방치가 돌아가죠. 공장이 가동되죠. 공장에 일하는 아주 값싼 노동자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냐면 그게 동천동, 신림동, 목동, 신정동, 아 죄송합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옛날에 왜 무허가집들이 있었잖아요. 흔히 말했던 공순이 들어보셨나요? 미싱시다. 다 지금 뺏겨버렸어. 이렇게.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냐면 누군가 와서 훔쳐갈 것 같으면 총을 땅 쏴버리는 거지. 그리고 우아하게 있어요. 여기. 이 여성은 부부인데 이게 농촌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양이 사람을 먹어 치웠다라고 하는 비유를 해. 토머스 무어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인클로저라고 해요.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그림이에요. 이게. 산업혁명이 모든 사람을 다 성장을 시켜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치유적, 다시 말해볼게요. 고된 농업을 할지언정 그게 치유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뺏겼던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거기에 몰래 들어간다고 치면 총을 쏴버리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지금 어디로 가요? 도심지로 가서 아주 값싼 노동자 어디로 갇혀가? 그냥 너 그만둬. 이게 우리나라 얼마나 아픈 현실과 똑같으냐고 얘기죠. 작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아름답다 아니라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조금 더 들어봐 주시기를 당부하는 그림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농업하고 치유 농업이나 이런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나타냈는데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건 엄청나게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결부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은 스토리텔링에 대해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우리가 의미를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아주 뿌듯한 하루 되셨습니까? 네. 네, 저도 즐겁게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